2시 40분쯤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쯤이 장중 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낙폭 확대보다는 살짝씩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스럽게 또 튀어오르는 흐름은 아니어가지고 내일장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텐데요. 선택과 집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왜 이런 걸까요?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만한 변동이 나왔죠, 조금 전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일 큰 악재는 가격이 비싼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오늘 뭐 특별한 악재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재료 가치가 있는데, 덧붙지 못하는 가격 매력. 못 붙는 주가들이 많고, 머물다가 지금 미끄러지는 주가들이 이건 이제 일반은 참을 수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못 참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9월에 가격 매력이 지금 뭐 코스닥이 900 가고 코스피는 오늘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딱 받쳐주기 때문에 시가총액 받쳐주는데 하지만 코스닥은 다르다는 거죠. 감성 플레이라는 것이고 단기 수급 외에서 연동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는 외국인들 지금 한국 시장에 지금 금요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들 많이 샀죠. 네, 오늘 아니다 싶으니까 또 오늘 시스템으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면 바로 까버립니다. 이 친구들. 그냥 뭐 감정이 없는 친구들에게서 기계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늘 코스닥은 21선이 지나가는 870선이면은 한번 여기서 터닝을 해야 되는데 순간 870이 무너졌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반 투자들 20일이 이탈했으니까 단기 로스캅, 이게 자동 로스캅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총체적으로 나온 시간이 2시 반 같은데 일단 단기 저점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제가 9월에 계속 누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이 지금 뭔가 조심해야 되고 신고가를 하거나 치고 나갈 주가들은 좀 제한돼 있다는 것. 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오늘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지금 나타나는 하락의 특징이 수급과 국내 시장의 리듬입니다. 소위 말해가 더 못 뽑고 개개gel거리면 주가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은 조심할 부분이 계속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던 거고요. 자, 일단은 다시 코스피로 좀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조정을 오늘 뭐 이틀 빠진 다음에 3일자에 빨리 돌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오늘은 조금 어설프죠. 네, 59,000원에서 돌리려고 했는데 여튼 지금 뭐 전자에 대한 하반기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세기 때문에 큰 조정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코스피가 오늘 변동이 2380, 2380 바로 밑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저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기 때문이죠. 단지 이게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조정의 연장이 내일이죠. 네, 화요일 장중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2380 밑에서는 코스피도 반발력은 있는 게 조금 전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공장이 지금 이제 생산 재개한다죠. 네, 그래서 지난주 19만 원 갖다가 소화하는데 하여튼 약세장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우세합니다. 다만 좀 가격 매력이 조금 기아차는 떨어졌어요. 5만 원 두 번 부딪혔는데 고점 같죠. 단기 고점이지 뭐 추세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있고요. 네, 지금 대형주도 지금 다수는 조정인데 네, 오늘 LG화학이 지난 금요일 반등을 준 다음에 또 한 번 외국인 매도로 재차 반락입니다. 단 지난 목요일이죠. 찍었던 저점 라인을 마주보고 있지 내주진 않고 있다는 것. 63만 원 아래에서는 지금 버텨내고 있다는 거죠. 더 안 깨지죠. 요게 나오면은 2차 전지 오늘 약세형들이 내일 돌아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자 선택 소수 말고는 안 됩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수급 좀 붙어 있고요. 최근에 ABS 수지 관련주들이 코로나 철에 뭐 진단키트도 그렇고 다 ABS 플라스틱 수지를 필요로 하죠. 네, 시황이 좋다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 이 정도만 코스피 부각되고 전반적으로 시세를 구가했던 주가들이 언택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은 조정입니다. 조정이 연장되고 있는 게 주 초반의 특징이고 주말에 반등 준 주가들이 오늘 다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네,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지난주 계속 언급드렸던 이 첨보는 오늘 신고가까지 21만 원까지 가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챙기고도 남을 가격이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소재주들은 나름대로 지금 생명력을 구가하면서 오늘 리포트 나온 친구들은 같고
반대로 빠진 주가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오르는 것들은 챙겨야 되고 빠지는 거는 오늘 초과 조정은 저점 매수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내일 확인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에 들어왔던 종목을 바로 지금 매도하면 장 분위기를 오후에 좀 깎여 내려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잘 나갔던 주가들도 조금 압박을 받아요. 5G까지. 네, 이게 오늘 결정적인 하락 조정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선택바이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선택 2차 전지 소재주, 개별 모멘텀, 이런 주가들은 오늘 약세장에도 고점 대비 밀렸습니다만은, 선전했죠. HLB, 간암 임상 결과물 좋다는 것, 생거가 급등했고요. 지난주 계속 언급드렸던 오스코텍도 지금 병용 임상 결과가 좋아가지고 급등했는데, 이렇게 시세가 열리는 쪽은 좀 소수가 되고, 다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 지금 21선 압박 때문에 상당한 경계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후에 나타난 현상은 조금 단기적으로 지나쳤다는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가 붙고 있다는 것. 그래서 최근에 음선이 4개 떨어져가지고 기술적 저점은 인지하나 다만 반발력이 지금 오후에 세게 들어오기는 좀 부족한 장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데 또 현금을 어느 정도 챙기고 있었던 분들은 그동안에 약간은 소외된 감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전의 주도주를 지금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재료 있는 종목, 전문가님 그동안에 꾸준히 좀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에 보자 얘기해 주셨던 젠백스도 오늘 한 차례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군별로의 투자 전략도 좀 몇 가지 팁을 주시죠. 예, 지금 제가 9월 달에 좀 집안 단속성 발언을 많이 했던 거는 9월 달에 장은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갔던 거고, 다만 이제 내용이 기다려주고 어떤 펀더멘탈 이제 모멘텀 있는 주가들은 또 수익 기회는 계속 줍니다. 이번 주 전략은 우리가 선택 지배간 섹터를 수익 극대화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 빠졌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주 중후반부 다시 노려보십시오. 상승 구간에 고가 매도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승 구간에 고가 매도할 기회는 주중에도 저는 줄 수 있다 봅니다. 장은 여기서 미국도 지금 부양책이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결정의 희망은 있고, 이제 내일 저녁이면 수요일 새벽이죠. 배터리데이 내용도 공개가 되고 분명히 이슈에 따른 등락이 큰 이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성장의 담보가 되고 핵심이고, 아니면은 9월에 수급으로 선택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맞을 때만 그래야 하세요. 이거 맞지 않고 장중에 차트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거 대응하면은 쉽게 마이너스 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요거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첨보나 에코프로, 첨보 같은 경우 차익을 챙겼는데 예를 들어서 언급 같이 들었던 대주전자라든지 오늘 먼저 빼버렸죠. 네. 그리고 LNF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일에 오늘 조정 시 저가 매수 담았다. 다음에는 가져가 보세요. 네, 오늘하고 내일 어떤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 주 핫 이슈는 테슬라가 어떤 얘기를 꺼낼 거냐죠. 진짜로 양산 준비한 거 생산을 할 거다 천명하느냐 아니면은 로드맵 정도 나오느냐. 네, 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하림은 있죠. 네, 지금 LG화학이 분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렵다 하지만 LG화학이 지금 수주 받은 것만 150조 원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하루 만에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수급 압박 이 거세기 때문에 좀 더 하방 감직을 받다가 주중에는 리바운딩을 해주지 않겠느냐. 여전히 지금 저가 매수 대상을 찾는다면 2차 전지 분할 매입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네, 반전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단 주중에 강화되면은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2차 5G도 제가 언급드린 소수는 가져갑니다. 지금 이제 실효 수익이 좀 극대화되다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언급드렸던 RFHI 정도라면 한번 기다려봐야죠. 저점 매수 기회였다고 봅니다. 43,000 아래가. 바이오도 지금 상단에는 오스코텍 오늘 파는 자리 맞았고요. 하단에서 지금 피어오르는 젠백스 같은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18,000원 기점에서 오늘 28,000원까지 갔으니까 장난이 아니고 수익이 크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심해 임상 잘 나온 데이터가 조만간 공개가 된다니까 이런 주가들은 재료가 나올 때 파는 겁니다.
재료가 나오기 전 반응이 세지면 팔거나 아니면 재료가 나올 때 파는 거예요. 선제 반영된 주가는. 단기 전략상 그렇게 나온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제가 진원생명과학이 상위 간다든지 지난 금요일 날 지금 그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한다. 이게 완전 수급 게임이에요. 치료 가치나 앞으로 시장성 그리고 이 회사의 성공했을 때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이 되지 않아요. 좀 많은 투기적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10조 원이면은 이거는 시장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나서 될까 말까 하는 시가총액 10조 원이 온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장은 인기 있고 가려고 한다고 보죠.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원숭이 단계고 내년 가을이나 돼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단기는 수급 게임이에요. 그죠? 반면에 엔지캡은 미국에서 이장 불러가지고 뭐 미국 비용으로 지금 많이 선택받아져서도 최근에는 못 가고 헤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인 상황들은 철저하게 개별 종목은 수급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수급이 장사라는 거죠. 네, 일단 펀더멘탈 게임보다는. 근데 선택 중형주, 제가 삼성전자 이슈, 자동차 이슈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거론했듯이 이들은 펀더멘탈 게임이 먹혀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첨보도 정확하게 펀더멘탈 게임은 먹혀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소수만 나올 거예요, 지금. 많이 안 논다는 거예요. 다수가 같이 못 가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라는 걸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번 주는 제가 주 초반에 조정을 이렇게 좀 압박받다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주 중후반부 시세를 열 경우에 이 장애 불안 문제나 장애 좀 흔들림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신 분들일수록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을 좀 마련할 수 있게끔 주 중후반에 좀 찾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큰 그림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입니다. 현재는 1157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안화 강세 영향이다라고 하기에는 현재 여객 시장에서 위안화보다는 원화가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떤 요인 때문에 또 증시는 이렇게 크게 빠지는데 환율은 워낙 강세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란하고 북한 쪽에서 핵과 관련된 뭔가 좀 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됐는데 뭐 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고 방산주가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거시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가지고 먼저 환율부터 좀 여쭤볼게요. 원화 강세는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저는 1200원, 환율이 꺾였다 했죠? 제가 아마 지난달 이야기했는데, 한 2달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코스피 돌아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이 2023년까지죠. 지금 그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지난번 파월 의장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강화되려면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화되고 큰 불안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통화를 좀 긴축으로 가면서 달러 가치를 올릴 때는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미국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 베이스를 유지하겠다. 최소 2022년까지 제로 금리 간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달러가 올라갈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원화 가치가 그래서 달러가 올라갈 리 없는 가운데 달러가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환율이 지금 급락한다고 하죠.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달러당 1,100원대 시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지 달러당 1,200원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환율을 급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다. 그동안에 뭐 코로나의 불안 문제, 지난해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달러당 1,200원을 정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이 코로나 방역도 잘했고 마이너스 1% 성장으로 성장도 유지했다는 그 호평들이 해외 언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한국 언론은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달러도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뭐 계속 이야기합니다. 1,100원으로 원래 가치대로 회귀한다는 것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과 북한하고 이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정신적인 양념 재료는 되는데 북한은 이제 도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수행 능력도 없는 경제 능력조차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너무 한국에서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형편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잘해야 제가 국지전 도발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적으로 저점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 네, 그 참고하시고 지금 그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기조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4, 5, 6, 7, 8이 났기 때문에 5개월간 9월 달에는 좀 조정 이슈들이 많은 장이라는 것. 확실하지 않으면 거래 안 하는 게 좋다는 것. 네, 이거 좀 참고하시고 주중에 좀 시세가 강화될 때 대응도 할 공간을 좀 확보하자는 것. 이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세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여인수 전문가였는데요. 시장 분위기 물론 가장 크게 좀 부담이 되는 점은 우리가 많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좀 빌미가 될 만한 그런 악재성 요인들이 주변에 있는데 크게 뭐 꺾인다라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종목군들로만 압축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급락할 때 미리 팔기보다는 주 후반에라도 이 고가권에서의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